모평균의 추정 들어가 보자. 자, 어쨌던 거 잠깐 떠올려 보면은 우리는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분산을 모분산,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 해가지고 기호도 알고 있어야 돼. 시그마하고 나타낸다 라고 할 거야. 자, 모집단을 전체 다 조사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 우리는 뭐 할 거라고? 표본을 뽑아서 조사할 거라고. 자,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n개면은 우리는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요 n개 평균을 표본 평균 x바라고 줄 거야.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나오긴 하는데 걔들 가지고는 안 놀 거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표본 평균만 가지고 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이 하나의 다시 확률 분포를 이루고 있고,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가 나올 거라고?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나올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나온다 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어. 그치? 자, 그리고 또 뭐 했었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면 표본 평균도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야. 대신 표준 편차만 좀 달라질 거야. 그치?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표본을 충분히 크게 뽑으면 대충 20개 이상이랬어. 자,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야.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무조건 정규 분포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없을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이제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은, 자,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는 모평균을 추정해낼 겁니다. 이제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정확히 같아져. 하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을 이용해가지고 모평균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해. 이제 왜? 예를 들어가지고 모집단에 원소가 3개가 있어. 1, 2, 3하고 여기서 크기가 2개짜리인 표본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표본이 몇 개가 나와? 9개가 나온다고. 그치? 그 9개의 표본 평균들 해가지고 9개의 값이 나올 거라고. 그치? 이 9개의 평균을 구하는 이 모집단 3개 평균 구하는 게 훨씬 빠를 거 아니야. 그치? 모집단의 평균은. 오케이? 자,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으로 모집단의 평균을 정확하게 구하는 거는 불가능해. 그치? 오케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차라리 모집단의 평균 구하는 게 훨씬 빠를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정확하게 찾는 건 절대로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추측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평균을 추측해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흥덕고 애들 반평균 키를 조사하려고 일반 애들만 조사를 했어. 그래서 예전에 했던 얘기. 자, 일반 애들만 조사를 했더니 키가 170이 나왔더래. 그치? 오케이? 자, 그럼 흥덕고 전체 애들 평균 키가 170이야 라고 하면 돼? 안 된다고. 그치? 오케이? 다른 반에서 막 되게 큰 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반에서 되게 작은 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 전체 평균은 170이야 라고 절대로 하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야? 일반 애들 표본, 일반 애들이라는 이 표본의 평균을 알아냈을 때 이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대충 살짝 표본 평균보다 작은 범위, 표본 평균보다 큰 범위 해가지고 구간을 하나 줄 거야. 자, 그래서 대충 169부터 171 사이에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지? 그치? 그러면은 좀 그럴듯한 얘기가 돼. 맞아? 정확히 맞아. 그러면은 절대 틀린 얘기야, 얘는. 그치? 절대 틀린 얘기야. 하지만 이렇게 범위를 주고 모집단의 평균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좀 그럴듯한 얘기가 돼. 그치? 오케이. 자, 이 범위를 좀 더 키웠어. 165부터 175라고 키웠어. 그럼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믿을 만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범위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치?
자, 믿을 만한 정도를 이제 신뢰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 반대로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신뢰도가 커지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신뢰 구간을 야 100부터 200 사이야 라고 하면은 완전 믿을 만한 얘기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는 자료야? 전혀 의미가 없는 자료가 될 거라고. 알겠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자료가 됐어.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신뢰도는 최대한 키워주면서 신뢰 구간은 최대한 짧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야. 이 단원에서. 이제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우리는 신뢰도라는 얘기랑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자, 그럼 특정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을 때 신뢰 구간을 찾는 방법 예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유도 한번 해볼 거야. 자, 신뢰도 자주 나오는 게 95%랑 99%가 나옵니다. 자, 신뢰도 95%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치? 자, 그럼 신뢰도가 95%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모집단의 평균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떤 표본 하나를 뽑았을 때 그 표본 평균에서 조금 빼주고 조금 더해줘가지고 나온 이 신뢰 구간 안에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0.95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새? 그러니까 표본을 막 100개 정도 뽑았을 때 95개 정도는 표본 모집단의 평균을 품고 있을 거고 5개 정도는 벗어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새? 자, 그래서 어떤 표본을 뽑았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0.95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새? 자, 그럼 걔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요점의 좌표를 x바 플러스 k, 요점의 좌표를 x바 마이너스 k에서 자, 모집단의 평균이 x바 마이너스 k에서부터 x바 플러스 k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k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바 마이너스 m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구간 안에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있으려면은 k보다 x 마이너스 m이 짧으면 되겠네. 맞아?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뢰도 95%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x바라는 표본 평균과 모집단 평균 사이의 차이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가 나오게 만들어줄 거라고. 알겠어요? 약간 돼? 그치? 자, 그럼 이 녀석 절대값 풀어주니까 마이너스 k부터 x바 마이너스 m k일 확률이 0.95야. 그치? 자, x바에서 m 빼줬네. 그치? x바에서 m 빼줬어. 자, 그런데 x바는 무슨 분포를 이루고 있으니까?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으니까. x바에서 m 뺀 게 뭐야? x바에서 평균 빼준 거야. 그치? 그럼 얘를 뭐로만 나눠주면? 표준 편차로만 나눠주면 표준화 시켜주는 게 되겠네. 맞지? 그래서 양변 요 녀석의 표준 편차로 나눠줘 버릴 겁니다. 자, 그럼 p의 마이너스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k부터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k1 확률이 요 녀석이 되고 자, 얘는 이제 표준화 시켜줬으니까 z라고 쓸 거야. z가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k 루트 n부터 시그마 분의 k 루트 n일 확률이 0.95야. 자, 그래서 얘는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범위니까 2배 z가 0부터 시그마 분의 k 루트 n일 확률이 0.95가 되게 만들어준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p의 z가 0부터 시그마 분의 k 루트 n일 확률이 결국 뭐가 돼? 0.475가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이제 표준적인 분포표를 이용해서 0.475라는 확률을 갖는 이 값을 찾아본 거야. 걔가 뭐가 될 거라고? 1.96 될 거래. 그치? 자, 그래서 K는 뭐가 나와?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하고 나올 거라고. 되시오?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뽑았을 때 x바라는 표본 평균이 나왔어. 자, 그랬을 때 모집단의 평균 m을 95% 신뢰도로 측정한 신뢰 구간은 뭐가 돼?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이 1.96이라는 숫자는 외우는 거 아니야. 항상 문제에서 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외워서 했는데 요새는 안 외워서 할 거야. 문제에서 항상 줄 거야. 됐어요? 뭐라고 줄 거냐면은 단 해놓고 P의 Z가 0부터 1.961 확률이 0.475 이런 식으로 줄 거란 얘기야.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2배 하면은 0.95 나오는 거니까 95% 추정했을 때 앞에 1.96 곱해주란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모양으로 나올 거야. 그치? 자, 99%로 추정을 하면은 자, 방금 우리 논리 전개한 거에서 여기가 뭘로만 바뀌면 돼? 0.99로만 바뀌면 돼. 여기도 0.99로 바뀌고 여기도 0.99라서 얘가 0.495 모양으로 나오면 얘가 2.58 하고 나올 거야. 됐어? 자, 그래서 95%로 추정한 실내 구간은 x바 마이너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맞지? 자, 그러니까 실내도가 커졌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졌다고. 어디 부분이 바뀌어서? 이 부분이 커져서. 맞지? 오케이? 실내도가 커지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 실내도가 바뀌면은 이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바뀌는 거야. 알았지? 자, 단 뒤에 잘 봐야 돼. 가끔 선생님들이 너네들 계산 편하라고 여기 2로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어. 알았지? 자, 그러니까 단 뒤에 이 부분 잘 따져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고? 실내도는 최대한 키워주면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라고. 알았지? 근데 실내도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어때? 길어지잖아. 그 이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뭘 변화시키면 되겠어? 2도 상수, 얘도 상수, 얘도 상수니까 얘를 변화시켜주면 되겠네. 맞지? 그럼 길이가 짧아지려면 분모가 커지면 돼. 그러니까 표분을 많이 뽑아주면 된다고. 이제 그래서 표분을 많이 뽑아주면 많이 뽑아줄수록 실내도를 키워도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표분을 너무 많이 뽑으면 뭐가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최대한 실내도는 키우면서 돈은 적게 드는 그 효율적인 표본의 크기를 찾는 게 이제 대학에서 이제 연구하는 거야. 이제 통계학과 같은 데서 연구하는 거야. 그런 거를. 알겠냐고.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쭉쭉쭉 풀면서 안 되는 거인지 체크해 보면서 가볼 거야. 이제 일단 도전. 몇 문제 안 되니까. 자, 그래서 32번부터 같이 풀어보면 자, 632번 보면 모평균이 M인 상태에서 모표준 편차가 5라고 알려졌어. 자, 그랬을 때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짜리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 X바가 80이고 이를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79-알파부터 플러스 알파부터 79 플러스 베타 하고 나왔대. 그치? 자, 그럴 때 알파 더하기 2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단 해놓고 뭘 했어? P의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 하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라고? 95%로 추정했을 때 앞에 1.96 곱해주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실내 구간은 어떻게 찾아주고?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M이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해놓고 다 대입하자고 그냥. 자, X바가 뭐야? 80이고 1.96에다가 루트 n이 뭐야? 100이니까 루트 취하면 10이고 R이 뭐야? 5가 되겠네. M이 80 플러스 1.96에 10분의 5 하고. 자, 2분의 1이니까 약분해버리면 0.98. 얘도 0.98.
그래서 M의 범위는 79.02부터 80.98 하고 나오는 거니까 자, 요 범위가 79 더하기 알파부터 79 더하기 베타 하고 나온다고 해서 알파는 0.0이고 베타는 1.98이구나 하고 그냥 구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자, 그 다음은 396번으로 가보자. 396번. 636번, 미안. 636번. 자, 1년 독서량은 표준 편차가 5짜리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5 하고 나와서 자, 몇 명을 추출했어? n명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이 n명의 평균이 10 나왔대.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이 10 하고 나온 거야. 그치? 이 학생들을 1년 독서량의 평균 m을 신뢰도 99% 신뢰도로 추정했대. 그럼 99% 신뢰도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m이 8.71부터 11.29 사이가 나왔어. 자, 그랬을 때 뭐야? n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럼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한다고? x바 마이너스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m이 x바 플러스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할 거야. 맞지? 자, 그랬을 때 x바가 10이고 시그마가 5니까 그대로 그냥 대입할 거야. 그래서 10 마이너스 2.58에 루트 n분의 5 계산한 게 8.71 하고 나오는 거니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5 계산한 게 1.29 하고 나와서 그치? 얘 2배 하면 얘지. 그래서 나눠져 버리면은 루트 n이 1.29분의 2.58 곱하기 5가 될 거라고. 약분해서 2 되니까 루트 n이 10. 그래서 n은 100.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 알겠어요? 이렇게 할 거고. 자, 41번도 한번 봐줄게. 자, 641번 보면은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00짜리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x바이다. 자, 그랬을 때 99% 추정한 신뢰 구간에서 81.42부터 m이 86.58 하고 나왔어. 자, 그랬을 때 x바랑 시그마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럼 99%로 추정했으니까 2.58로 계산하래. 그럼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x바 마이너스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m이 x바 플러스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될 거고. 자, 이 녀석이 얘 나오고 이 녀석이 얘 나왔어. 자, 일단 x바부터 구하자. x바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2개 더하면 뒤에 있는 거 없어지겠네. 그치?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할 거야. 그래서 2x바는 얘랑 얘랑 더하라는 거니까 몇이요? 167, 8, 190이야? 160 아니야? 8 하고 나온대. 그치? 자, 나눠주는 거니까 x바는 84 하고 나오는구나. 찾아줄 거고. 그치? 자, 이제 뒤에 더해진 이 녀석이 84와 86.58 사이에 차이면 되네. 그래서 2.58 곱하기 루트 n이니까 여기다 루트 취할 거야. 20분의 시그마가 84부터 여기까지 차이니까 2.58 나와. 약분해 주니까 시그마는 20 하고 나오겠다. 알겠어요? 이렇게 그냥 공식에만 슥슥슥 대입하면 돼. 자, 바로 밑에 있는 42번도 풀어볼 거야. 자, 1인당 인터넷 평균 이용 시간이 평균 m시간이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뭐가 모집단의 평균이고 뭐가 표본 평균인지만 알면 돼. m은 모집단이야. 모평균이야. 표준 편차가 2시간이야. 얘도 모집단의 표준 편차야. 자, 이럴 때 이 고등학생 중 n명을 임의로 추출했대. 그래서 n값을 모르는 상태야. 자, 그랬을 때 이 표본의 평균이 80시간 나왔어. 그래서 x바가 80 나왔네. 그래 놓고 나서 99% 신뢰 구간
으로 조사했더니 A부터 M이 B 나왔대. 그랬을 때 B-A가 0.86 나왔다고 했습니다. B-A가 뭐야? 실내 구간의 길이야. 그치? 자,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2배 99%니까 2.58로 계산하래.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계산한 게 0.86 나오게끔. 시그마가 2니까 n값 구할 수 있겠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같이 보자. 48번. 자, 648번 보면 모평균이 m인 상태에서 실내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일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실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한대. 길이라고 한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이미 크기 n짜리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내도 95%로 5%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 시그마 이하가 나오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바로 찾아버릴 겁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L은 어떻게 찾아주고 2배에 95%니까 1.96으로 계산을 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할 거고, 자, 이 녀석이 뭐가 돼? 2분의 1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n값을 구할 거야. 그래서 슥슥 약분하고 2 곱하고 시그마 곱해주니까 루트 n이 2 곱해주니까 4 곱하기 1.96. 그래서 요거 양변 제곱해서 n의 범위 찾아주면 되겠다. 됐슈?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653번으로 가자. 자, 653번에서 100명을 의미로 추출했대. 그래서 크기가 100. 자, 이 100명의 평균 점수가 65점 나왔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65점. 모 표준 편차가 10점 나왔어. 그래서 시그마가 10점. 모 평균 m에 대해서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네. 자,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어. 자, 그럼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으니까 어떤 값을 몰라? 신뢰 구간에서 이 앞에 곱해지는 이 숫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치? 이 숫자가 뭔지 모르는 상태야. 자, 그럼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을 때 앞에 곱해지는 거를 K라고 해버리면 실내 구간은 뭐하고 나오겠어? M은 X바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맞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가 65고 K 곱하기 루트 N이니까 10분의 시그마 10 해서 이렇게 나온다. 자, 그 값이 지금 왼쪽 끝이 63 나왔어. 그래서 K는 몇 나와? 2하고 나오겠네. 됐습니까? 그치? 자, 그럼 요 앞에 곱해진 K가 뭘 의미했지? 아까 어디서 나왔지? 이 K가? X바 마이너스 M이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계산한 게 확률 계산할 때 요 K 값이 나왔었어. 맞지? 자,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 알파 퍼센트 나오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K가 2라고 했으니까 P의 X바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부터 2일 확률이 알파하고 나왔어. 자, 표준화 시켜주기 위해서 뭘로 나눠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루트 n분의 시그마는 1 하고 나왔으니까 1로 나눠줘 버리면은 자, 이 녀석은 Z가 되고 자, 얘는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확률 그냥 구하면 되겠다고. 맞아? 자, 그럼 얘는 2배 P의 Z가 0부터 2까지 확률이고. 맞지? 오케이. 문제에서 0부터 2까지 확률이 몇 나왔는데? 0.48 나오는데.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0.48이라고. 그럼 계산하면 0.96하고 나오겠네. 맞아. 자, 그러니까 몇 퍼센트로 추정한 거야? 96%로 추정했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에 656번까지 풀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정규분포 m의 10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 그래서 시그마가 10하고 나온 상태에서 자,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표본 평균 m을 추정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그럼 기억에서 보면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네.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 한번 써볼 거야. 그러면은 신뢰도가 몇인지 모르니까 앞에 K라고 쓸 거고. 그치?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쓸 건데 시그마가 10 나왔네. 자, 그 상태에서 뭐 했어? 신뢰도를 낮췄어. 신뢰도를 작게 만들어줬어. 그치?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키웠어. 역수돼 있으니까 이 값은 작아질 거야. 맞아?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도 뭐 하겠어? 작아지고 작아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작아지는구나. 맞는 얘기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파악해 줄 거야. 그치? 자, 두 번째. 신뢰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되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배 하고 나온대. 그치? 자, 그럼 처음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10하고 나올 거야. 자, 표본의 크기만 4배 할 겁니다. 신뢰도는 일정하니까 K 값이 일정한 상태에서 새로운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는 일정하고 N만 몇 배 해? 4배 할 거라고. 그래서 2 곱하기 K 곱하기 2 루트 N분의 10 나오는데 요만큼이 L이니까 2분의 L 하고 되겠네. 그래서 처음 신뢰 구간의 길이에 2분의 1배네. 그치? 절반이다, 절반. 그래서 틀린 얘기라고. 알겠어요? 자, D급 봐주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모평균 M과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공식 다시 써보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일정하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신뢰도랑 표본의 크기에만 관련이 있어. 모평균, 모집단 평균? 모집단의 평균과는 관계가 없어. 자, 리을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신뢰도는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한번 해볼 거야. 자, L이 일정한 상태야. L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10 하고 나온 상태에서 자, 그 상태에서 뭐를 키워줬어? 표본의 크기를 크게 만들었어. 맞지? 자, 그럼 U 값이 작아진 거야. 맞아? 역수였으니까. 자, 그런데 이 전체적인 값이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은 그럼 뭐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그치? 자, K 값이 커지면 신뢰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늘 틀린 얘기가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해돼?